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올랐을 때 과연 탈출구가 있을까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 실제 대한민국 법원에 제출된 한 개인회생 허류를 통해 1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진 한 개인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그 재기의 과정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법원 기록을 바탕으로 한 우리 주변 누군가의 생생한 현실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이 금융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재설계되는지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한번 보시죠. 9,335만 3,963원. 어지간한 직장인이 정말 몇 년을 꼬박 모아야 먼저 볼 수 있는 돈이죠. 바로 이 숫자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시작점, 주인공이 짊어진 빚의 총액입니다. 아니, 월급만으로는 이자 내기도 벅찰 것 같은 이 엄청난 금액. 과연 이 사람은 이 빚의 산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어마어마한 빚이 대체 어떻게 쌓이게 된 건지 그 배경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숫자 뒤에 가려진 한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이 서류의 주인공,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배달기사예요.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어서 아내와 아이,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죠. 그런데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을 보세요. 빚을 진 곳만 무려 11개 금융기관이고 금액은 9천만 원이 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말이죠. 이 모든 빚이 집이나 차 같은 담보 하나 없이 오로지 신용만으로 빌린 돈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빚 도대체 왜 생긴 걸까요? 법원 진술서를 보니까요. 무슨 사치를 부렸거나 투자를 잘못해서가 아니었어요. 매달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고 또 예상치 못하게 터진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역설적으로 빚의 늪으로 그를 밀어넣은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전체 빚의 거의 절반이 롯데캐피탈 단 한 곳에 몰려있죠. 이건 단순히 빚이 많다는 것과는 또 다른 압박감을 줍니다.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빚 독촉, 그 심리적인 압박감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죠. 자,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충분히 확인했고요.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법적으로 마련해둔 구제책,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보통 개인회생이라고 하면 그냥 빚을 싹 없애주는 걸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본질은 좀 다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의 감독 아래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갚고 도저히 못 갚는 나머지는 면제받아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일종의 구조화된 재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그래서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 이 금액은 뭐 판사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아주 투명하고 명확한 공식에 따라 딱 떨어지게 계산됩니다.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딱 3단계입니다. 먼저 한 달에 버는 돈에서 시작해서요. 이 돈은 있어야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다 하고 법이 정해준 최저생계비를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돈, 이걸 가용소득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돈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겁니다. 자, 계산의 첫 단추입니다. 이 사건 신청인의 서류에 기재된 월 평균 소득은 정확히 150만 원. 모든 계산은 바로 이 숫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은 이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최저생계비를 빼는 건데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분명히 가족이 있는데도 1인 가구 기준인 약 59만 원만 빼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도 소득이 있어서 각자 생계를 책임진다고 봤기 때문이죠. 빚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사람답게 살 권리는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뭐 약간의 행정비용을 제외하니까 최종적으로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나왔습니다. 89만 1218원. 앞으로 5년간 이 배달기사는 매달 버는 돈의 거의 60%를 꼬박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살짝 복잡할 수 있는 법적 원칙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지 쉽게 말해서 채권자들을 위한 공정성 테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산가치 이게 뭐냐면요. 만약 이 사람이 지금 당장 파산해서 가진 재산을 싹 다 팔아치우면 채권자들이 얼마를 받아갈 수 있을까를 계산한 금액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채권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생 절차에 동의해줬는데 차라리 지금 당장 파산시키는 것보다도 돈을 덜 받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인의 재산을 들여다보니까요.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 지분 절반이랑 보험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걸 다 계산해서 이 사람의 총 청산 가치를 약 4,68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슬라이드가 이 모든 계산의 핵심, 아하 하는 순간입니다. 보세요. 왼쪽 막대는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돈, 즉 청산가치 4,680만 원입니다. 오른쪽 막대는 앞으로 5년간 성실히 갚겠다고 계획한 총 금액 5,340만 원이죠. 계획대로 갚는 게 지금 파산시키는 것보다 채권자들에게 660만 원이나 더 이득인 겁니다. 이게 바로 법원이 이 계획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법적으로도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니 재기를 향한 최종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 결코 짧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첫 납부를 시작으로 꼬박 60개월, 그러니까 5년 동안 매달 89만 원이 넘는 돈을 성실하게 갚아 나가야 합니다. 2030년 6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기나긴 여정이 끝나게 되는 거죠. 최종 결과를 표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원래 갚아야 했던 원금은 약 9,200만 원이었지만 5년 동안의 계획을 통해 실제로 갚는 돈은 약 5,300만 원, 원금의 58%를 갚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이자는 단 1원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빚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조치인 거죠. 자, 지금까지 한 개인의 재기 과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 철학은 바로 이겁니다. 빚을 무조건 없애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대한의 책임을 다하고 그래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그러니까 책임과 재기, 그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인 셈이죠. 한 사람의 새로운 출발 뒤에는 사실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가 숨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러분은 그 균형점을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